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13일의 금요일이지만 이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의 강유준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가 걱정인데 13일 금요일에 심심할까 봐? 그리고 13일 금요일에 관한 영화 못 보셨습니까? 좀 나이트메어 뭐 이런 거 말하는 어머,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 그거 아는 게 올드한 세대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 직업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13일의 금요일이다 이러면서 그게 왜 이래야만 젊은 세대라고 그 합니다. 다시 해요. 네네네. 그게 왜라고 해야지. 뭐가요? 아,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저는 날짜를 네.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그러면 박찬욱 감독 얘기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러브에서 비영어권 작품상 수상이 불발됐어요. 네. 받을 네.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대외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그 흐름이 좀 있잖아요. 올해 아무래도 그 아시아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뭐 이번에 만약 받는다면 아시아권 그쪽 입장에서 미나리가 사실상은 이를테면 한국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에서 영화 만들었어도. 취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드라이브 마이카라던가 그러니까 동양 쪽에 그들이 보기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보잖아요. 또 미국 그쵸. 문화 자체가 우리도 사실 저 위에나 밑에나 비슷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가져왔잖아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좀 주목되는 국가의 분위기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1985 같은 경우는 또 민주화 과정을 그린 우리나라로 치면 1987 비슷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거 청산 그리고 역사 다시 알기 같은 법정에서 이제 진실을 투쟁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던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역설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그러네요. 기자,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영화의 영화적인 만듦새와 어떤 뭐 가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올라간 작품들이 좀 그런 가치가 좀 중요했어요. 가령 그 인도 작품인 RRR 같은 네. 경우도 네. 이를테면 영국에 의해서 좀 지배를 받던 인도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인도 원주민이 그러니까 갑자기 영국에 그 어떤 영국인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노래를 예쁘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저분이 네 아이 노래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면서 돈을 던져준다.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받아라고 해서 받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아이를 사가는 값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아이를 거의 육에 납치해가는 수준이었고 엄마는 아이의 노래값을 주는 줄 알았지 아이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막 따라가는데 이 아이를 그 되찾으려는 엄마를 처참하게 때리다 못해 딱 총을 갖다 대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의 그 일테면 지도자 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총알이 얼마인 줄 아느냐.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거 1파운드나 하는 건데 이 말하자면 거기서 브라운 레빗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갈색 소위 말하는 갈색 인종을 위해서 영국제 총알을 쓸 거야? 라고 하니까 옆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나무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일테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만든 네. 작품이잖아요. 요번에 좀 그런 작품들이 많이 외국어 영화상에 좀 배치가 되어 있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대전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을 다룬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오히려 영화가 다뤄야 될 어떤 감정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르헨티나 1985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룬 그리고 지금까지와 좀 다른 이번에는 어쨌든 신대륙 그러니까 남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프고 생각하고 이런 영화들 좀 덜 본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풀려가는 부분들도 저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골든글로브가 작년에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 보니 골든글로브 그 회원들의 명부를 좀 봤더니 일단은 너무 백인 위주더라. 그리고 그쵸.
알고 봤더니 이 외신 기자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그렇게 유명한 기자분들이 또 아니더라. 라고 신뢰성의 문제도 생겨서 유명한 배우들, 뭐 톰 크루즈라든가 스칼렛 요한슨 이런 배우들이 나 거기 안 가겠다라고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미나리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하나 더 또 그 심사위원들이 좀 뇌물을 받은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한 21명 정도 심사위원이 될 만한 외신 기자가 더 들어왔다. 근데 명단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심사위원도 조금 더 회원을 넓혔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넓혔다라고 선언만 하고 있지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도 불투명한 충분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좀 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반작용으로. 조금 더 반작용이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명분을 여기서 확보하고 맞아요. 싶었었던 네, 네.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예. 작년에는 정말로 뭐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무조건 뭐 경제 이야기, 부동산 가상. 이야기 이런 게 했었는데 요즘은 모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화제인 맞아요. 드라마가 있었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죠. 예. 공개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에서는 1위. 네. 이거 대단한 건데 요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1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시청 누적 시간만 1억 시간이 넘었다. 당연히 교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첫날 이렇게 딱 사실은 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오는데 김은수 작가가 다크한 얘기를 쓴다더라. 네. 그리고 송혜교 씨가 오랜만에 좀 어두운 연기를 한다더라. 한번 볼까 하다가 그냥 밤을 새버린. 그런데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한번 볼까 하다가 조금만 더 보자 하다가 밤을 새. 8개를 다 봐버린 분들이 많은 그런 작품. 그러니까 굉장한 흡입력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순위로 보자면 비영어권, 영어권 합쳐서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밌는 현상은 바로 그겁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아시아권에 좀 더 이렇게 좀 공감을 더 사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또 굉장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좀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프랑스도 보면은 좀 제도라던가 혹은 일종의 문화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상하 관계 내지는 일종의 권력 관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또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일종의 계층 관계 속에 폭력이 어우러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연상 효과 내지는 어떤 다른 효과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스타들이 우리는 한번 몸살을 치렀죠. 그러니까 유명 스타들의 과거 학폭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뭐 사죄를 한다라거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지금 영미권이라든가 소위 그 헐리우드 쪽에서는 학폭 문제라는 게 다뤄지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그냥 약간의 소위 너드라고도 표현하고요. 부적응자처럼 약간의 지나가는 장면처럼 괴롭힘 당하는 애들이 몸도 왜소하고 뭐 안경 쓰고 이런 애들로 쓱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미국 쪽에서는 약 1970년대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78년 캐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외톨이로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던 소녀가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공포 영화의 문법으로 풀어냈던 게 그 당시였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라던가 이렇게 공정성을 위배하는 혹은 이렇게 계층 간의 차별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때가 미국에선 1970년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라고 조금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죠.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손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공교육 시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범접할 수 없는 문제. 심지어 교사가 요새 총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손을 놔버린 상황에서 글로리를 보면서
한국은 저걸 저렇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리얼리즘 문법으로 대응하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손을 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김은숙 작가의 복수국 이게 잘 상상이 안 지금 김은숙 작가 머리 색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 백발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김은숙 작가가 멜로가 아니라 복수국을 게다가 안기로 감독이 비밀의 숲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지금 입은 이 베이비 핑크에다가 검정색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 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를 치는 속도감이나 혹은 대사의 어떤 느낌들은 과거 로맨스 드라마 사실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티키타카라고 네. 부르는 주고받는 것들은 그런데 다만 어두운 걸로 바뀌어 있을 뿐이죠. 뭐 이판사판이야. 그럼 이판사판 불교 용어인데 너 지옥 갈 거야. 너 기독교도잖아.라고 하는 약간의 말이 달라졌지만 뉘앙스가 달라졌지만 그걸 달콤하게 주고받던 것들이 어두움으로 바뀌어졌다면 저는 안기로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매우 차갑게. 네. 그 말은 티키타카지만 안기로 감독 특유의 비밀의 숲이 보여주는 그런 차갑고 건조한 드라이한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 폭력 장면이라던가 혹은 너무 잔인한 장면조차도 굉장히 건조하게 거기에 감정 몰입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사실 이거 현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 현실인 거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 관객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그 후반에 그 복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게 돼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주는 시너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과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화니까 그래라고 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오히려 되게 담담하게 풀어내는 걸 보면 좀 서늘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로맨스 퀸이라고 불리는 그 송혜교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좀 원래는 정말 그런 그 로맨스 연기에서 정말 잘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예전에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의 어떤 그 연기 변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송혜교 씨가 연기를 잘한 거냐라는 점에서 물음표를 던지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송혜교 씨 연기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톤이 너무 일정하다. 대사의 톤이 높낮이가 그렇게 있지 않고 때로는 약간 새된 목소리로 이렇게 조금 높은 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안기로 감독의 연출력으로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톤이 높낮이가 없는 감정이 배제된 그런 말투로 끌어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연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우는 역시 연출자를 만나기에 따라서 아하. 자기의 장점을 장점대로 단점도 연기처럼 잘 표현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심지어 사실 동년배들보다 여기서 송혜교 씨가 나이가 꽤 많기도 하고 실제 그리고 실제 더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극 속에서. 그런데 저렇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참고 지냈다면 그래서 얼굴에 속된 말로 로션 하나 바르고 잘 시간이 없었던 여성이라면 그렇게 자기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더 사실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한계도 연기로 납득할 만한 연출과 각본이 뒷받침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더 글로리의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모든 배우들이 과거 이력까지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여기에 이제 임지연 배우를 비롯해서 그 송혜교 씨를 괴롭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가해자 5인방. 네. 한꺼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모여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나의 친구들 뭐 이런 자막이 달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 더 글로리에서 못된 짓 하는 애들이니까 어쩜 그렇게 불량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배우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과거 작품까지. 친구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어떡해요. 그걸로 박성훈 씨 표정이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임지연 씨야 사실 뭐 데뷔작부터 인간 중독이라는 작품이 워낙 강렬했잖아요. 주목을 받아서
그래도 잘 알려진 배우였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나머지 세 친구가 이게 처음이 아니야? 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들을 좀 느끼시는 되게 듯해요. 놀랐어요. 가령 이제 혜정이라는 친구, 이제 스튜어디스로 나온 친구도 생각보다 많은 배역을 맡았네라고 이제 발견을 하고 있고, 가령 이제 소위 말하는 마약 중독자로 나오는 그 화가 친구도 우영우에서 탈북자로 나온 그 여성이었어라고 하면서 뭐 되게 찾아낸다거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는 어떤 작품에서 늘 발견이 되거든요.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고 해서 그게 그 배우가 그때 데뷔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인상을 주게 될 때 알고 봤더니 신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니. 과거에 여러 작품에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 눈에 띄었지만 신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에 그런 역할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하튼 이 드라마에서 제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복수를 위해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너랑 마주치는 이런 1대1 그런 복수 그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의 담임으로 네가 온다면 내 눈밖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게 훨씬 더 공포스러울 거고 긴장된다라는 걸 김은숙 작가가 노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또 동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공감을. 많을 예. 수밖에 없고, 사실 담임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약간 반을 바꿔가면서 수업을 듣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가만 보면 뭐 미싱 사라진 여자들도 보면은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로 이제 공효진 씨가 들어와서 좀 이런 이야기를 꾸려간다거나 해서 보육 시스템과 공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학부모를 을로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김은숙 작가가 요거는 복수라는 것도 사회 구조를 잘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런 복수에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기 노인방의 행동들을 더 좀 아까 너무나 이제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우리 좀 힘들게 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습들이 오히려 현실적이니까 더 좀 너무 적나라한 게 아니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는지 제가 봤었던 지역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임산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화제가 되니까 봐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나중에 하더라고요. 보시는 게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너무나 이제 보고 싶은 이제 화제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여러 이제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면서 가령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한국의 시리즈 드라마의 주제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에서 사실 논쟁적이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매매춘의 주체가 되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거래의 대상이 된다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일에 나선다라는 게 너무나 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소재였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약한 영웅에서도 학교 폭력의 소재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영화 친구처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펜타닐 같은 금지 약품 내지는 마약 소재가 등장했다라는 게 또 한 번 또 사회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10대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더 글로리도 사실은 충주에서 있었던 청주에서 있었던 실제 학교 폭력 사태가 모티프가 됐다고는 합니다. 되게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또 그 사건이 좀 한 번 더 회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굉장히 끔찍한 10대들의 사고들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은 있긴 합니다만 그걸 굳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렇죠.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라는 문제랑도 연결이 되죠. 이런 영상들이 오히려 범죄와 연관이 되느냐, 아니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냐라는 오래된 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여하튼 범죄에 대한 묘사 수준이 점점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 되면서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또 사실이긴 합니다. 네. 특히 1회에서 그렇죠. 저게 실제로 그 당시에 보도됐던 기사보단 수위가 엄청 낮았대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는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던 거였는데 김은숙 작가가 저걸 보여줬다는 건 이제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끌고 가는 모티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위가 네, 있어야 지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대목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너 일단 벌 받아.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벌 받을게. 이게 너무 복수를 정당화하는 거냐. 옛날 드라마 같으면 그리고 저 가해자가 와서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제 몰입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서 소위 말하는 개연성, 그럴만하다. 그렇게 네가 복수에 네 인생을 걸 만한 것 맞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게 만드는 장치로 쓰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보는 내내 많은 분들이 많이 불편했다라고 불편하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또 여기서 비교해 볼 만한 점은 그 농담처럼 미국에서 이제 케이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이런 그런 이렇게 비교가 있었어요. 지상파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뭐 HBO로 가면은 꼭 이렇게 약간의 반 누드로 앉아 있는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밈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HBO 드라마들이 대부분 1화에서 좀 매우 선정적인 그 약간의 정사 장면이 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왕좌의 게임도 얼마나 야하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1화가. 그래서 특히 미국 드라마는 오히려 이제 폭력성보다는 좀 소위 말하는 선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선정적 장면보다는 폭력성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끌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한국의 소위 말하는 조폭 영화가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시절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뭐 마약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돼서 범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리고 영화 아저씨 같은 경우에 액션 영화의 한 획을 긋기도 했지만 저는 그 영화에서 두 가지 개념어를 처음 배웠는데 통나무 장사라는 그 용어도 있었지만 개미라고 해서 그 빚에 저당 잡힌 아이들이 네. 또 한 번 그렇게 연루되는 과정들을 배웠거든요. 이 배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전혀 몰랐던 암흑의 세계들이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유통되는 경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건 역시 양면이 있다. 근데 여하튼 매우 잔혹한 장면과 그 아주 좀 잔인한 장면들이 1화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좀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DP를 끝까지 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그 똑같이 이제 그 폭력의 장면들과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있었겠지. 그리고 제 주변에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저거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보는 내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최근의 컨텐츠들이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가 많은데 네. 그게 선정성이 높다고 하는 미국과는 어떤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건가요? 사실 미국에서는 브리네이스 오피스라고 해서 매우 빠른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갱스터 영화들이 실제 범죄들을 모티프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뭐 알카포네라던가 예. 혹은 스카페이스 같은 것들이 실제 범죄자들의 범죄를 묘사를 하다 보니까 모방 범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모방 범죄. 그래서 벌써 1930년대에 범죄 묘사에 있어서는 사실성의 수위를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아주 빨리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13일의 금요일 얘기하셨지만 네. 미국의 공포 영화 보면 생각보다 시시하다는 생각 가끔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전기톱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기톱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 그걸로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훼손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진 장난하게 않고요.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네, 싹 하고 그냥 네. 조각이 딱 날아가지. 그렇죠. 오히려 그걸 천천히 보여주면 훨씬 보여주지는 더 않습니다.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오히려 그 총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네. 칼로 사람들에게 그 상해를 가해하는 장면을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지만 오히려 총기 난사 이런 것들을 그냥 멀리서 소리라던가 이런 군중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기보다 그냥 좀 원거리 액션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으로 보자면 생각보다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상 도구가 가해 도구로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 영화들이. 맞아요. 네. 아까 고데기도 그렇지만 네. 헤어 드라이기라던가 이런 일상 도구들을 활용한다라는 점도 물론 영화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흥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내 트라우마가 다시 재생이 돼요. 재생이 돼서 네.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극인 거 알고 나중에 통쾌할 것도 알겠지만 이 트라우마가 도져서 소위 말로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진짜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문동은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박성훈 씨가. 근데 본인도 본인이 그 상처를 보는 게 맞아요. 그 상황이 재생이 돼서 굉장히 힘든 것처럼 네. 다른 분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범죄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제한이 됐다.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냉병기라고 하죠. 그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뭐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과거에 이제 칼이나 창을 썼을 때가 더 어려워했습니다. 총 쏘기도 어렵지만 네. 적임에도 불구하고 활을 휘두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 액션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마지막 그 목욕탕 씬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총을 막 쏘는 건 그냥 총 탕 쏘면 탁 넘어져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칼을 서서히 꽂아넣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고 보는데 나도 모르게 표정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변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그쵸? 그 라이언 네. 일병과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칼을 꽂아넣는 장면들이 그래서 요게 문제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뎌지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수성이라고 하죠. 한 번도 욕을 들어보지 않은 뭐 바보야 정도밖에 못 들어본 학생이 만약에 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런 욕을 들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가해지는 것처럼 폭력도 그냥 뭐 이렇게 손찌검을 한다든가 이게 투닥투닥거리는 것만 보다가 혹은 되게 과장된 액션만 보다가 만약에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괴로움과 동시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징어 게임이 미성년 관람 불가였는데 전 네. 세계 어린이들이 다 보고 노래 나오면 다 알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하고 그렇죠. 모두가 순례를 영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물론 18세 이하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길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냥 넷플릭스 접근해서 엄마 아빠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장벽이 전혀 있는 건 장벽이 아니니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편으로 한국의 굉장히 익스트림한 네.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각성 효과를 주는 것도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더 갈 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점점점 올라가는 수위에 있다는 건 경향성은 분명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 경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올해 2023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작품들의 속편들이 시즌2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물론 더글로리도 이제 3월에 파트 2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조금 더 먼저 자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는 생각도 말씀. 듭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19금 컨텐츠를 자녀가 본다고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정적인 걸 몰래 봤다 굉장히 혼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폭력적이기 때문에 19금이었던 거를 우리도 무뎌요. 그렇죠. 맞아요. 봤다고 하면 네. 아유, 뭐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쥐잡듯이 잡진 않는다는 거죠. 사실 무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교수님께서 더 글로리를 보시고 이런 포인트가 참 눈여겨보기 괜찮았다 하시는 포인트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방금 나오고 있는 정지소 배우의 아역 연기가 정말 너무 훌륭하다라는 점 보기 힘들겠지만 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김은숙 작가랑 안기로 감독도 말했지만 부분에 여러 클루들, 그러니까 그 실마리들을 이제 나중에 3월에 확인하는 재미도 굉장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것들이 재생산되는 장면들을 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문화적인 산물로 만들어서 굉장히 진짜 재밌게 많아요. 보시고 있는데 네. 제가 가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현직 교사가 저게 불가능한 이유라는 재미있는 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행정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복수하기 힘들다라는 농담이 정말 재밌게 와닿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문화 현상까지 된다라는 건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2차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공중파 주말 드라마로 간다면 이게 제일 웃겼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간다면. 복수극은 얼마든지 다룰 수 네. 있으니까 이게 주말 드라마로 간다면 소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너무 또 얘기하는데 좀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저도 한번 네.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